버스 정류장, 바람에 흩날린 약봉지를 집어든 순간 환자명 박민준이라는 글씨가 성호의 눈을 찌른다. 그는 손이 덜덜 떨리며 전철을 바라본다. 정희야, 이거 우리 아들 맞지? 정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린다.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새벽 5시 알람 소리가 작은 원룸을 가득 채웠다. 박성호는 묵직한 몸을 일으키며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무릎이 뻐근했다. 55의 나이가 몸 곳곳에서 느껴졌다. 성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하루를 시작했다. 서울 외곽 건축한 지 30년이 넘은 주공아파트 단지. 성호가 사는 15평 남짓한 집은 이혼 후 8년 동안의 보금자리였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바닥 장판은 곳곳이 들뜨고 찢어져 있었다. 하지만 성호에게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아니,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달래고 있었다. 거실로 나온 성호는 어젯밤에 먹다 남긴 라면 그릇을 바라봤다. 국물이 굳어서 기름이 하얗게 떠 있었다. 성호는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다. 찬물에 설거지를 하는 것이 습관이었다. 가스비를 아끼려면 뜨거운 물 사용을 최대한 줄여야 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성호는 중얼거리며 세수를 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했다. 눈가의 주름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성그러져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아침에 거울 보는 것이 두려워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늙어가는 모습을 직면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파란색 시내버스 기사 제복을 입으며 성호는 오늘의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새벽 6시 첫 차부터 저녁 8시 막차까지 14시간의 긴 하루였다. 15년째 반복하고 있는 일상이었지만 여전히 쉽지 않았다. 냉장고를 열자 김치 한 통과 계란 서너 개, 그리고 어제 할인받아 산 우유 한 팩이 전부였다. 성호는 계란 2개를 꺼내 후라이를 만들었다. 기름 대신 물을 두르고 뚜껑을 덮어 익혔다. 밥은 없었다. 쌀을 사기에는 이번 주 생활비가 빠듯했다. 혼자서 아침을 먹으며 성호는 창밖을 내다봤다. 아파트 단지 앞마당에서는 몇몇 할머니들이 라디오 체조를 하고 있었다. 생기 넘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성호는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자신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지만 함께 늙어갈 사람이 없다는 현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 차고로 향하는 길에 성호는 동네 상점들을 지나쳤다. 이른 아침부터 문을 여는 떡볶이 가게, 벌써 손님들로 북적이는 국밥집, 모든 곳에는 사람들의 활기가 넘쳤다. 하지만 성호는 그 활기에 섞이지 못한 채 묵묵히 걸어갔다. 버스에 시동을 걸고 첫 번째 정류장으로 향했다. 새벽 6시 첫 차 시간이었다. 정류장에는 이미 10명 가까운 승객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공장 근무자들, 이른 출근을 해야 하는 직장인들, 시장에 나가는 상인들, 모두들 각자의 이유로 이른 아침을 시작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조심해서 타세요. 성호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몇몇 승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부분은 무표정한 채로 자리에 앉았다. 성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이미 익숙한 일이었다. 사람들에게 그는 그냥 버스 기사일 뿐이었다. 첫 번째 노선을 돌며 성호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다. 아직 잠들어 있는 주택가, 벌써 분주한 상가들, 출근길로 붐비기 시작하는 대로변. 이 모든 풍경이 성호에게는 일상이었다. 15년 동안 같은 길을 다니며 같은 풍경을 봐왔지만 여전히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 오전 중 한 정류장에서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끌고 탔다. 아이는 2살쯤 되어 보였다.
엄마는 아이에게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성우는 백미러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가슴 한쪽이 저려왔다. 자신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문득 떠올렸기 때문이었다. 점심시간에는 차고 한쪽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었다. 편의점에서 산 1,500원짜리 김밥이었다. 다른 기사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가족 이야기, 자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성우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혼자 김밥을 베어 물었다. 입맛이 없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 합격했어요. 우와, 축하해요. 어느 대학이요? 서울에 있는 곳인데 등록금이 만만치 않네요. 그래도 기분 좋아요. 성우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자신에게도 아들이 있었다. 아니, 있을지도 몰랐다. 이혼할 때 정희가 임신한 사실을 몰랐었다. 그 후로 8년이 지났다. 만약 아이가 있다면 지금쯤 중학생이 되었을 것이다. 오후 운행을 시작하며 성우는 마음을 다잡았다. 이런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면 운전에 집중할 수 없었다.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했다. 그것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해가 질 무렵 성우는 마지막 운행을 준비했다. 하루 중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밤 8시까지 4번 더 운행해야 했다. 저녁 승객들의 표정은 오전과 달랐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성우 역시 마찬가지였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빠지고 있었고 허리와 어깨가 결리기 시작했다. 마지막 정류장에 도착하며 성우는 긴 하루를 마무리했다. 승객들이 모두 내리고 나면 버스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성우는 잠시 핸들에 이마를 기댔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버텼다. 차고로 돌아가 버스를 주차하고 간단히 청소를 마친 뒤 성우는 집으로 향했다. 편의점에 들러 라면 2개를 샀다. 내일 아침과 오늘 저녁 것이었다. 집에 돌아와 라면을 끓여 먹으며 성우는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에서는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 성우는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다. 드라마에서는 행복한 가족들이 웃고 있었다. 성우는 다시 채널을 돌렸다. 결국 텔레비전을 끄고 성우는 침실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돌아봤다. 별일 없는 평범한 하루였다. 내일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모레도 그럴 것이었다. 괜찮아, 이렇게라도 버티면 되지. 성우는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시계 소리만이 째깍째깍 울려 퍼졌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다. 또 다른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깊었다. 박성호는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종점인 신대방역 앞 정류장에 버스를 세웠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다. 평소보다 30분이나 늦었다. 저녁 시간 교통체증 때문이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승객이 인사를 건네며 내렸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례했다. 이제 차고로 돌아가기만 하면 오늘 일과가 끝났다. 성우는 문을 닫고 버스를 출발시켰다. 그런데 백미러에 무언가가 비쳤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는 여인의 모습이었다. 성우는 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세웠다. 혹시 막차를 놓친 승객일 수도 있었다. 친절히 몸에 밴 성우는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다. 혹시 버스 타실 거예요? 여인이 고개를 들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 얼굴이 또렷하게 드러났다. 성우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8년 전 이혼한 전처 윤정이었다.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이었다. 다만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다. 정희도 성우를 알아봤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밤바람이 불어와 정희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때 정희의 손에서 무언가가 바람에 날렸다. 하얀 봉지 몇 개가 바닥에 흩어졌다. 아! 정희가 황급히 일어나 봉지들을 주우려 했다. 성우도 버스에서 내려 도우려 했다. 습관적으로 몸이 먼저 움직였다. 결혼했을 때 정희가 물건을 떨어뜨리면 늘 대신 주워주곤 했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정희는 성우가 다가오는 것을 막으며 서둘러 봉지들을 주었다. 하지만 성우는 이미 그 중 하나를 집어들고 있었다. 약봉지였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봉지에 적힌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다. 환자명 박민준. 성우의 눈이 그 글씨에 고정되었다. 박민준. 자신의 성을 그대로 가진 이름이었다. 성우는 봉지를 들고 있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이거 누구 약이야? 성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정희는 성우 손에 있는 약봉지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둘러 성우에게서 봉지를 뺏으려 했지만 성우는 놓지 않았다. 정희야, 이거 누구 약이냐고. 성우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다. 정희는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멀리서 지나가는 차들의 소음만이 들려왔다. 박민준, 이 아이가 우리. 성우가 말을 하려는 순간 정희가 봉지를 낚아챘다. 당신이 알 일 아니야. 정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 속에서 성우는 떨림을 느꼈다. 정희도 동요하고 있었다. 정희야,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 성우가 정희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정희는 몸을 돌렸다. 할 이야기 없어요. 그냥 가세요. 정희는 약봉지들을 품에 안고 빠른 걸음으로 사라져갔다. 성우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정희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성우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버스로 돌아온 성우는 핸들을 꽉 잡고 있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박민준.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만약 그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면. 성우는 생각하기를 멈췄다.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차고로 돌아가는 길, 성우는 제대로 운전에 집중할 수 없었다. 신호등이 바뀌어도 한참 뒤에 출발했고 평소보다 훨씬 천천히 운전했다. 다행히 밤늦은 시간이라 도로가 한산했다. 차고에 도착해 버스를 주차한 뒤 성우는 한동안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오늘 본 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8년 만에 만난 전처, 그리고 박민준이라는 이름.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러웠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우는 편의점에 들르지 않았다. 식욕이 없었다. 집에 도착해서도 라면을 끓일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냥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다. 시계가 자정을 넘겼다. 성우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켜 있었다. 만약 박민준이 자신의 아들이라면 지금 몇 살일까? 이혼할 때 정희가 임신한 사실을 몰랐었다. 아이가 있다면 지금 15살 정도일 것이다. 내 아들. 성우는 중얼거렸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가슴이 뭉클해졌다. 자신에게 아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8년 동안 혼자 살아온 외로움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밀려왔다. 만약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왜 정희는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왜 혼자 키우고 있는 걸까? 성우에게는 아버지로서의 권리가 있지 않을까? 성우는 일어나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을 꺼냈다. 평소에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맥주를 마시며 성우는 결심했다. 박민준이 누구인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성우는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계속해서 정희와 박민준 생각이 났다. 어렴풋이 잠이 들었을 때도 꿈속에서 어린아이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어쩐지 달랐다. 오랜만에 목적이 생긴 것 같았다. 박민준에 대해 알아보겠다는 목적이었다. 세수를 하며 성우는 거울 속 자신을 봤다. 어제와 같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오늘부터 시작이야. 성우는 거울을 향해 중얼거렸다. 그리고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면도를 했다. 오늘부터는 달라질 것 같았다. 그날 아침 박성호는 평소와 다른 마음으로 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박민준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첫 번째 정류장에서 승객들을 태우며 성우는 혹시 그 아이를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성우는 평소와 달리 차고를 벗어났다. 어제 정희를 만났던 신대방역 근처로 향했다. 그 주변에 정희가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성우는 약국들을 하나씩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첫 번째 약국에 들어서며 성우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다. 약사는 중년 여성이었다. 어떻게 오셨어요? 아, 그게 박민준이라는 아이가 여기서 약을 받아가나요? 약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개인정보라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무슨 일이시죠? 성우는 당황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제가 그 아이 아버지입니다. 그럼 직접 병원에 가시거나 보호자와 함께 오세요. 약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성우는 고개를 숙이고 약국을 나왔다. 첫 번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두 번째 약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성우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다. 혹시 동네 사람들이 박민준에 대해 알고 있을까? 성우는 신대방역 근처 상가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다. 문방구, 편의점, 작은 식당들을 찾아다녔다. 박민준이요? 중학생 아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편의점 사장이 반응을 보였다. 성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네, 맞습니다. 그 아이 아세요? 여기 자주 와요. 학교 갔다 오면서 과자 사가곤 하죠. 그런데 왜 찾으세요? 성우는 잠시 머뭇거렸다. 제가 그 아이 아버지입니다. 편의점 사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요? 그런데 그 아이 어머니하고만 오는 걸 봤는데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어요. 이제야 찾게 되었습니다. 편의점 사장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글쎄요. 가정사는 제가 끼어들 일이 아니라서 그 아이는 착해요. 예의도 바르고. 성우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자신의 아들이 착한 아이라는 말을 들으니 기뻤다. 몇 시쯤 와요? 학교 끝나고 오니까 4시쯤? 아니면 5시쯤? 성우는 시계를 봤다. 지금이 오후 2시였다. 2시간만 기다리면 아들을 볼 수 있을지도 몰랐다. 제가 여기서 좀 기다려도 될까요? 편의점 사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아이가 놀랄 수도 있어서 차라리 어머니와 먼저 이야기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맞았다. 하지만 정희는 자신을 피하고 있었다.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편의점을 나온 성우는 근처를 더 돌아다녔다. 혹시 민준이 다니는 학교를 알 수 있을까 해서였다. 근처에 중학교가 2개 있었다. 성우는 그 중 한 곳으로 향했다.
학교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다. 아직 학교 시간이 아니었다. 성우는 학교 정문 근처에서 기다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4시가 되자 학생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다. 성우는 한 명 한 명을 유심히 봤다. 혹시 자신을 닮은 아이가 있을까? 하지만 워낙 많은 학생들이 나와서 구별하기 어려웠다. 그때 성우의 눈에 한 아이가 들어왔다. 키는 또래에 비해 작은 편이었지만 눈매가 어쩐지 익숙했다. 성우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저 아이가? 아이는 무거운 가방을 메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성우는 조심스럽게 뒤따라갔다. 아이가 바로 어제 들렀던 편의점으로 향하는 것을 봤다. 편의점에 들어가는 아이를 보며 성우는 확신했다. 저 아이가 박민준이었다. 자신의 아들이었다. 성우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편의점으로 향했다. 편의점 안에서 민주는 우유와 빵을 고르고 있었다. 성우는 문 앞에서 망설였다.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뭐라고 말해야 할까? 그때 민준이 계산을 마치고 나오려 했다. 성우는 문을 열어주며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다. 안녕, 무거워 보이는구나. 민주는 고개를 들어 성우를 봤다. 그 순간 성우는 확신했다. 민준의 눈은 자신과 똑같았다. 어릴 때 자신의 눈과 판박이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지나가려 했다. 성우는 급하게 말했다. 가방이 많이 무거워 보이는데 도와줄까? 괜찮습니다. 민주는 사양했지만 성우는 포기할 수 없었다. 자신의 아들을 처음 만나는 순간이었다. 그래도 삼촌이 들어줄게. 어디 가는 거야? 집에 가는데. 정말 괜찮아요. 민주는 조금 경계하는 듯 했다. 성우는 자신이 너무 성급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 미안하다. 삼촌이 너무 나섰네. 조심해서 가라.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걸어갔다. 성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자신의 아들이었다. 틀림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들었다. 아이는 자신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당연한 일이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으니까. 성우는 민준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어떻게든 아버지로서의 자리를 찾아야겠다고. 그날 저녁 성우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민준을 만난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우는 계속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정희와 다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집에 도착해서도 성우는 잠들 수 없었다. 민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자신과 닮은 눈매, 정중한 말투, 무거운 가방을 혼자 메고 가는 작은 어깨. 내 아들. 성우는 중얼거렸다. 이제는 확신이 섰다. 박민준은 자신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성우는 결심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는 막막했다. 정희는 자신을 피하고 있었고 민주는 자신을 모르고 있었다. 성우는 긴 밤을 지새우며 방법을 찾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박성우는 매일 같은 시간에 민준이 다니는 학교 앞을 지나갔다. 버스 노선을 조금 우회해서라도 학교 근처를 들렀다. 승객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성우에게는 중요한 일과가 되어 있었다. 그날도 성우는 학교 앞을 지나가며 하교하는 학생들을 살폈다. 오후 4시 반 민준이 나타났다. 어깨에 맨 가방이 여전히 무거워 보였다. 성우는 버스를 세우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대신 천천히 운전하며 민준의 모습을 지켜봤다. 민준은 혼자 걷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떠들며 가는데 민준만 혼자였다.
성호의 마음이 아팠다. 자신도 어릴 때 그랬었다. 내성적이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민준이 갑자기 비틀거렸다.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균형을 잃은 것 같았다. 성호는 깜짝 놀라 브레이크를 밟았다. 뒤에서 따라오던 차가 경적을 울렸지만 성호는 신경 쓰지 않았다. 민주는 다행히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았다. 하지만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쳤다. 성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승객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버스를 길가에 세웠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성호는 버스에서 내려 민준에게 달려갔다. 민준은 어깨를 주무르고 있었다. 괜찮니? 성호의 목소리에 민준이 고개를 돌렸다. 일주일 전 편의점에서 만났던 아저씨였다. 아, 안녕하세요. 괜찮습니다. 민준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하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아픈 기색이 역력했다. 가방이 너무 무거운 것 같은데. 정말 괜찮아? 성호는 민준의 가방끈을 보았다. 한쪽 어깨로만 메고 있어서 어깨에 무리가 갔을 것이다. 어깨가 아픈 것 같은데 가방끈 좀 조절해 줄까? 성호는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성호는 민준의 가방끈을 양쪽 어깨에 고르게 맞춰주었다. 그리고 가방 속 무거운 책들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끈을 조정했다. 이렇게 하면 좀 나을 거야. 와, 정말 편해졌어요. 고맙습니다. 민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성호는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자신의 아들이 웃고 있었다. 집이 멀어? 아니요, 걸어서 10분 정도요. 그래도 가방이 무거우니까 조심해서 가야겠다. 성호는 더 오래 대화하고 싶었지만 버스에서 기다리는 승객들이 걱정되었다. 그럼 조심해서 가라. 아저씨가 버스 기사라서 승객들이 기다리고 있어. 아, 죄송해요. 저 때문에. 민준이 미안해하자 성호는 손을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다음에 또 보자. 성호는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버스로 돌아갔다. 승객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하고 운행을 재개했다. 백미러로 민준의 뒷모습을 보며 성호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성호가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차고로 돌아가려던 참이었다. 신대방역 정류장에서 마지막 승객들이 내리고 있을 때 정희가 나타났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화가 난 것 같았다.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정희가 버스 문 앞에서 소리쳤다. 성호는 깜짝 놀랐다. 정희야? 갑자기 왜? 민준이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분노와 불안이 섞인 목소리였다. 성호는 버스에서 내렸다.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조용히 이야기하자. 여기서 이러면. 조용히요? 당신이 우리 아이한테 접근하는데 어떻게 조용히 해요? 정희는 목소리를 높였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구경하기 시작했다. 정희야, 민준이는 내 아들이기도 해. 성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정희는 더욱 화를 냈다. 아들이요? 지금까지 어디 있었는데 갑자기 아들이라고 그래요? 나도 몰랐잖아. 내가 말해주지 않았으니까. 말해줬으면 뭐 하려고 했는데요? 그때 당신 상황이 어땠는지 기억 안 나요? 정희의 말에 성호는 할 말이 없었다. 이혼할 당시 자신은 정말 한심했었다.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술만 마시고 있었다. 그때와 지금은 달라. 나도 변했어. 변했다고요? 겨우 일주일 만에? 정희는 비웃듯이 말했다. 일주일이 아니야. 8년 동안 혼자 살면서 많이 생각했어.
내가 왜 가정을 지키지 못했는지, 왜 무책임했는지. 그런 생각은 그때 했어야죠. 정희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이제 제법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정희야, 여기서 이러지 말고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 할 이야기 없어요. 그냥 민준이한테 다가오지 마세요. 의미 없는 아버지예요. 당신은. 정희의 마지막 말이 성호의 가슴을 찔렀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성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없는 아버지라고? 내가 왜 없는 아버지야? 성호도 목소리를 높였다. 법적으로는 당신이 아버지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니에요. 민준이는 당신 없이도 잘 자랐어요. 그건 내가 몰라서 그런 거잖아. 몰랐다고 해서 다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두 사람의 다툼이 격해지자 누군가 경찰서에 신고했다. 곧 경찰이 나타났다. 무슨 일입니까? 경찰관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정희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성우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이 사람이 제 아이한테 접근해서. 정희가 말하려 하자 성우가 끼어들었다. 제 아들입니다. 제가 왜 제 아들을 못 봐요? 경찰관은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두 사람 모두 흥분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결국 성우는 파출소까지 가게 되었다.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였다. 정희는 먼저 집으로 돌아갔다. 파출소에서 몇 시간을 보낸 뒤 성우는 겨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민준에게 아버지로 다가가려던 시도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그날 밤 성우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궜다. 이제라도 아버지로 살고 싶었는데 난 또 실패한 건가? 성우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메아리쳤다. 멀리서 시계 소리만이 째깍째깍 울리고 있었다. 파출소에서 돌아온 뒤 사흘이 지났다. 박성우는 그동안 민준이 다니는 학교 근처에 가지 않았다. 정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의미 없는 아버지야, 당신은.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혀 있었다. 성우는 평소보다 더 말수가 적어졌다. 버스 운행 중에도 승객들에게 인사하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동료 기사들이 걱정할 정도로 기운이 없어 보였다. 성우 형, 요즘 왜 그래? 아픈 데라도 있어? 점심시간에 후배 기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성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밤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거의 마시지 않던 술이었지만 요즘엔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와서 혼자 마셨다. 술을 마시면 정희와 민준 생각이 조금은 덜해졌다. 그날 저녁도 성우는 소주 한 병을 사왔다. 집에 돌아와 혼자 술을 마시며 텔레비전을 봤다. 드라마에서는 행복한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성우는 채널을 돌렸다. 소주 반 병을 마셨을 때 성우는 갑자기 일어났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정희와 제대로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술 기운에 용기가 났다. 성우는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다. 신대방역 쪽으로 향했다. 정희가 어디 사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이 근처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성우는 정희를 만났던 정류장 근처를 배회했다. 혹시 정희나 민준을 볼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였다. 그런데 정말로 정희를 만났다. 편의점에서 나오는 정희의 모습이 보였다. 성우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갔다. 정희야. 성우가 부르자 정희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다. 성우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 술 마셨어요? 정희가 눈살을 찌푸렸다. 조금만 마셨어. 정희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지금 술 취했잖아요. 이야기할 게 없어요. 정희는 돌아서려 했지만 성우가 팔을 잡았다.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봐. 손 놓아요. 정희가 소리쳤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다. 정희야, 민준이는 내 아들이야. 내가 아버지로서 볼 권리가 있어. 권리요? 지금까지 어디 있었는데 갑자기 권리 타령이에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아버지가 되고 싶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다고. 민준이한테는 이미 아버지가 없어요. 당신 없이도 잘 자랐고 앞으로도 잘 클 거예요. 그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민준이가 정할 문제지. 성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술 기운 때문에 평소보다 더 감정적이었다. 민준이는 아직 애예요. 무엇이 좋은지 모르는 나이라고요. 그럼 언제까지 숨길 거야? 평생? 필요하다면 평생이라도. 정희도 목소리를 높였다. 내 아들이잖아. 내가 왜 못 보냐고. 성우가 소리치자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정희는 당황했다.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그럼 어디서 이야기하자는 거야? 너는 계속 피하기만 하잖아. 성우는 술에 취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었다.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조용히 해요. 정희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성우는 멈추지 않았다. 민준아. 성우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혹시 민준이 들을까 하는 마음이었다. 민준아. 아빠야. 아빠가 여기 있어. 정희는 창피함과 분노가 섞인 표정을 지었다. 정신 차려요. 민준이가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뭐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아빠라는 걸 알아야지. 성우는 계속 소리쳤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들 주변에 모여 있었다. 저 사람 완전히 취했네. 저기 부부싸움 하나 봐.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정희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때 누군가 정말로 경찰에 신고했다. 얼마 후 경찰차가 나타났다. 또 무슨 일입니까? 경찰관이 다가오자 성우는 더욱 흥분했다. 제 아들을 못 보게 한다고요. 제가 왜 제 아들을 못 봐요? 일단 진정하시고. 진정하라고요? 8년 만에 내 아들을 찾았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성우는 술에 취해 중언부언했다. 경찰관은 정희에게 상황을 물었다. 이혼한 남편이에요. 술 마시고 와서 아이를 보겠다고. 정희는 울먹이며 설명했다. 아이가 무서워할 수 있으니까 일단 분리하겠습니다. 경찰관은 성우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성우는 계속 소리쳤다. 민준아, 아빠가 여기 있어. 아빠를 보러 와. 결국 성우는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주치자로 신고되어 하룻밤을 경찰서에서 보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술이 깬 성우는 자신이 한 일을 후회했다. 경찰서에서 나오며 성우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우는 어제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이었다. 자신은 또다시 최악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집에 도착해 성우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거울을 보니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어젯밤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니 부끄러웠다. 민준이가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성우는 중얼거렸다. 만약 민준이 어젯밤 일을 안다면 자신을 어떤 아버지라고 생각할까? 술 취해서 소리 지르는 아버지, 경찰서에 끌려가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를 누가 원하겠어? 성우는 자책했다. 정희의 말이 맞았다. 자신은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었다. 8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그날 성우는 회사에 병가를 냈다. 버스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저녁이 되어서야 성우는 결심했다. 더 이상 민준이에게 다가가지 않기로 했다. 정희의 말이 맞았다.
민준이는 자신 없이도 잘 자라고 있었다. 자신이 나타나서 그 평화를 깨뜨릴 필요는 없었다. 미안해, 민준아. 아빠가 부족해서. 성우는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날 밤 성우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민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는 다가갈 수 없었다. 자신이 스스로 그 기회를 망쳐버렸기 때문이었다. 한 달이 흘렀다. 박성우는 그날 밤의 일 이후로 민준이 다니는 학교 근처에 가지 않았다. 집에 갈 때도 일부러 다른 길로 돌아갔다. 민준이나 정희를 마주칠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려 했다. 성우의 일상은 더욱 무료해졌다. 새벽에 일어나 버스를 몰고 점심에는 혼자 김밥을 먹고 저녁에는 집에서 라면으로 저녁을 때웠다. 텔레비전을 켜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술은 끊었다. 그날 밤의 추한 모습이 떠올라 술병을 보는 것조차 싫었다. 동료들은 성우의 변화를 눈치챘다. 예전보다 더 말이 없어졌고 표정도 어두워졌다. 가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있었다. 성우 형,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젊은 후배 기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성우는 대충 둘러댔다. 가족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다. 아니, 가족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자신에게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성우는 버스 휴게 시간에 핸드폰을 확인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혹시 박성우 기사님이세요? 여성의 목소리였다. 나이는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네, 맞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민준이 담임 선생님입니다.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성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민준이의 담임 선생님이라니. 민준이요? 무슨 일이? 아버님과 잠깐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성우는 당황했다. 어떻게 자신의 번호를 알았을까? 그리고 왜 갑자기 만나자고 하는 걸까? 저기, 어떻게 제 번호를? 민준이 어머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희가? 성우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정희가 왜 자신의 번호를 선생님에게 알려줬을까?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면 학교로 오실 수 있을까요? 6시쯤이면 좋겠는데. 성우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민준이와 관련된 일이라면 거절할 수 없었다. 네, 알겠습니다. 학교로 가면 되나요? 네, 교무실로 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성우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무슨 일일까? 민준이에게 문제가 생긴 걸까? 아니면 자신이 했던 일 때문에 민준이가 상처받은 걸까? 저녁 6시 성우는 민준이가 다니는 중학교에 도착했다. 한 달 만에 다시 오는 학교였다. 교무실을 찾아가니 중년의 여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이 아버님 되시죠? 저는 김소영입니다. 김소영 선생님은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성우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저를 부르신 이유가. 일단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김소영 선생님은 성우에게 의자를 권했다. 성우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민준이 이야기를 하려고 부른 거예요. 민준이가 혹시 무슨 문제라도? 성우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문제라기보다는 민준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서요. 김소영 선생님의 말에 성우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어떻게 힘들어하는데요? 성적이 떨어졌어요. 원래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는데 최근 한 달 사이에 급격히 떨어졌거든요. 성우는 가슴이 아팠다. 혹시 자신 때문일까?
그리고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책을 읽거나 멍하니 있고요. 김소영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제가 저 때문인가요? 성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님도 아시는군요. 민준이가 며칠 전에 저한테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는데요? 아버지가 있는 친구들이 부러운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성우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민준이도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어머님께 연락했더니 아버님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복잡한 사정이 있다고. 김소영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민준이는 늘 아빠가 어디선가 날 지켜보고 계실 거야 라고 말해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많은 아이예요. 성우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민준이가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니. 아버님께서도 민준이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하지만 제가 자격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 성우는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다. 아버지가 되는데 자격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진심이죠. 김소영 선생님은 따뜻하게 말했다. 민준이는 정말 좋은 아이예요. 착하고 예의 바르고 공부도 잘하고. 하지만 아버지의 빈자리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우는 간절하게 물었다. 일단 어머님과 먼저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민준이에게 천천히 다가가세요. 억지로 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친구가 되어 보세요. 김소영 선생님의 조언이 성우에게 희망을 주었다. 어머님도 사실은 아버님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민준이를 혼자 키우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정희가 저를 기다린다고요? 네,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아버님에 대한 원망도 있지만 동시에 그리움도 있어 보여요. 성우는 새로운 희망을 느꼈다.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준이한테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아직은 말하지 마세요. 어머님과 먼저 이야기하시고 준비가 되면 그때 소개해드리겠어요. 김소영 선생님은 신중하게 말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민준이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이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꿈이거든요. 그 꿈을 깨뜨리지 말아주세요. 네, 약속드릴게요. 성우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학교를 나오며 성우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김소영 선생님의 말이 큰 위로가 되었다. 민준이가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 정희도 마음 한편으로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날 밤 성우는 오랜만에 희망적인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고 다짐했다. 거울을 보며 성우는 중얼거렸다. 이번엔 달라질 거야. 민준이를 위해서, 정희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성우의 눈에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김소영 선생님과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박성우는 매일 정희에게 연락할 방법을 고민했다. 전화번호는 바뀌었을 것이고 집 주소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성우는 김소영 선생님에게 다시 연락했다. 선생님, 정희. 민준이 어머니와 연락할 방법이 있을까요? 직접 연락드리기보다는 제가 중간에서 도와드릴게요. 어머님께 아버님이 대화를 원한다고 전해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틀 후 김소영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다. 어머님이 만나보겠다고 하시네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인가요? 공개된 장소에서 그리고 술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자고 하세요. 성우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날 밤의 일이 정희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 수 있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토요일 오후 2시에 신대방역 앞 카페에서 만나보세요. 성우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희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였다. 토요일이 되었다. 성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목욕을 했다.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었다.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단정한 모습이었다. 카페에 도착하니 정희가 이미 와 있었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8년 만에 제대로 보는 정희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다. 야위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정희야. 성우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정희는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앉아요. 정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성우는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다. 커피 마실래요? 응, 고마워. 성우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사과할게. 성우가 입을 열었다. 그날 밤, 정말 미안해. 술 마시고 와서 소란 피우고, 변명의 여지가 없어. 정희는 대답하지 않고 커피만 마셨다. 민준이한테도 상처를 줬을 텐데. 정말 미안해. 민준이는 그날 일을 몰라요. 정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다행이다. 민준이가 알았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지만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정희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선생님한테 들었어. 내가 아버지가 되고 싶어. 성우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아버지요? 지금까지 어디 있었는데? 정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나도 몰랐어. 내가 임신한 걸 말해주지 않았잖아. 말해줬으면 뭐 하려고 했는데요? 그때 당시 상황 기억해요?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기억해. 사업 망하고 빚더미에 앉아서 술만 마시고 한심했지. 성우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러니까 말 못한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아이에게 보여줄 수 없었어요. 그럼 지금은 어때? 내가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성우는 간절하게 물었다. 뭐가 변했는데요? 겉으로는 안정된 것 같아 보이지만 속은 똑같잖아요. 정희는 냉정하게 말했다. 똑같다고? 술 마시고 와서 소리 지르고 경찰서 끌려가고 8년 전과 뭐가 달라요? 정희의 말에 성우는 할 말이 없었다. 정희야, 이제 알아. 억지로 아버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걸. 성우는 목소리를 낮췄다. 그럼 뭐가 하고 싶은 거예요? 민준이 곁에서 묵묵히 지켜주고 싶어. 아버지라는 이름이 아니어도 좋아. 성우의 말에 정희는 조금 놀란 듯했다. 진짜로 변한 건가요? 정희의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응. 한 달 동안 많이 생각했어. 민준이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옆에 있어주는 어른일지도 모른다고. 정희는 말없이 성우를 바라봤다. 나도 외로웠어, 정희야. 8년 동안 혼자 살면서 정말 외로웠어. 하지만 그건 내 문제고 민준이에게 짐이 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네요. 정희는 조금 놀란 표정이었다. 나도 내 자신에 놀랐어. 예전에 나라면 우기고 떼쓰고 그랬을 텐데. 성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민준이를 정말 만나고 싶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하지만 민준이가 원하지 않으면 포기할 거야. 억지로 하지 않을게. 성우의 말에 정희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조건이 있어요. 정희가 입을 열었다. 뭐든지 들어줄게. 첫째, 술 마시지 마세요. 둘째, 민준이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셋째, 제가 안 된다고 하면 물러나세요.
약속할게. 성우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아버지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엄마 친구 정도로 소개할게요. 고마워, 정희야. 성우는 진심으로 감사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민준이 반응을 봐서 결정할 거예요. 당연하지. 그때 정희의 핸드폰이 울렸다. 문자 메시지였다. 민준이네요. 집에 언제 오냐고 물어보네요. 정희는 문자를 확인하며 말했다. 그럼 가봐야겠네. 성우가 일어서려 하자 정희가 말했다. 잠깐만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민준이와 함께 밥 드실래요? 성우의 눈이 번쩍 떠졌다. 정말? 네.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민준이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니까요. 고마워, 정희야. 정말 고마워. 성우는 감격해서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연락드릴게요. 정희는 일어서며 말했다. 정희야. 성우가 부르자 정희는 돌아봤다. 이번엔 실망시키지 않을게. 정희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카페를 나갔다. 성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드디어 기회가 생겼다. 민준이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성우는 그날 밤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토요일 아침 박성우는 새벽 5시에 눈이 떠졌다. 오늘 민준이를 만나는 날이었다. 일주일 내내 이날만을 기다렸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가장 깔끔한 옷을 골라 입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다가 너무 격식을 차린 것 같아 다시 풀었다. 자연스럽게 하자. 너무 부담 주지 말고. 성우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정희가 문자로 알려준 약속 장소는 신대방역 근처 작은 순댓국집이었다. 성우에게는 추억이 담긴 곳이었다. 정희와 연애할 때 자주 갔던 곳이기도 했다. 오후 1시 성우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1시간이나 일찍 온 것이다. 근처를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마음이 너무 조급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결국 순댓국집 앞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2시가 되자 멀리서 정희와 민준이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성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민준이는 평소보다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다. 정희가 신경 써서 입혀준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정희가 먼저 인사했다. 민준이는 성우를 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성우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안녕, 민준아. 나는 성우 삼촌이야. 성우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다. 민준이는 어색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가자. 정희가 분위기를 정리했다. 순댓국집 안은 아늑했다. 오래된 곳이라 테이블도 낡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세 사람은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뭐 먹을까? 성우가 메뉴판을 보며 물었다. 민준이는 순댓국을 좋아해요. 정희가 대신 대답했다. 그래, 삼촌도 순댓국 진짜 좋아해. 여기 순댓국이 정말 맛있거든. 성우는 민준이에게 말했다. 민준이는 조금씩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다. 사장님, 순댓국 3개 주세요. 성우가 주문하자 사장님이 반갑게 웃었다. 오랜만이네요. 예전에 자주 오셨는데. 사장님이 정희를 보며 말했다. 정희는 어색하게 웃었다. 네, 오랜만이에요. 음식이 나오자 세 사람은 조용히 먹기 시작했다. 성우는 민준이를 계속 관찰했다. 먹는 모습도 자신과 닮아 있었다. 민준아, 학교는 재미있어? 성우가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네, 재미있어요. 민준이는 짧게 대답했다. 무슨 과목을 제일 좋아해? 수학이요. 수학?
대단하다. 삼촌은 수학을 제일 싫어했는데. 성우가 웃으며 말하자 민준이도 조금 웃었다. 저는 수학이 재미있어요. 문제를 풀면 답이 딱 나와서 좋아요. 민준이가 조금 더 말했다. 성우는 기뻤다. 그럼 나중에 수학자가 되고 싶어?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엔지니어도 좋을 것 같아요.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다. 엔지니어? 멋있네. 삼촌은 버스 기사인데 너도 기계에 관심이 있구나. 버스 기사세요? 멋있어요. 민준이가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다. 정말 버스 기사가 멋있다고 생각해? 네, 많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일이잖아요. 중요한 일이에요. 민준이의 말에 성우는 감동했다. 자신의 일을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고마워, 민준아. 삼촌이 그 말 듣고 기분이 정말 좋아졌어. 정희는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민준이가 성우를 경계하지 않는 것 같아 다행이었다. 민준아, 삼촌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도 돼. 성우가 격려하자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삼촌은 어떻게 엄마랑 아세요? 민준이의 질문에 성우와 정희는 잠시 당황했다. 그게 삼촌이랑 엄마는 오래된 친구야. 정희가 대신 대답했다. 아, 그럼 저를 아기 때부터 아셨어요? 민준이가 순진하게 물었다. 성우는 가슴이 아팠다. 응,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성우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준이가 갑자기 말했다. 삼촌, 저 아버지가 궁금해요. 정희와 성우는 깜짝 놀랐다. 아버지가?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친구들은 다 아버지가 있는데 저만 없어요. 제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요? 민준이의 말에 성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민준아. 정희가 뭔가 말하려 하자 성우가 손을 들어 말렸다. 민준아,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착하고 따뜻한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셨으면. 민준이는 순진하게 말했다. 성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민준아. 성우가 진지하게 말했다. 응? 삼촌이 내 아버지야.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다. 민준이는 크게 눈을 떴다. 네. 미안해, 민준아. 지금까지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이는 한참 동안 성우를 바라봤다. 그리고 정희를 봤다. 정말이에요? 민준이가 정희에게 물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정말이야. 민준이는 다시 성우를 봤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성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일어나 민준이를 안았다. 미안하다, 아들아. 아빠가 늦었어. 민준이도 성우의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다. 정희도 눈물을 흘렸다. 한참 후 세 사람은 마음을 진정시켰다. 아빠, 이제 저랑 같이 살 거예요? 민준이가 물었다. 그건 엄마랑 상의해 봐야지. 성우가 정희를 봤다. 천천히 생각해보자, 민준아. 정희가 말했다. 네, 좋아요. 그런데 아빠, 이제 자주 만날 수 있죠? 물론이지. 아빠가 약속할게. 성우가 민준이의 손을 꼭 잡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준이는 성우의 손을 놓지 않았다. 아빠, 다음 주에도 만날까요? 그럼 매주 만나자. 좋아요.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다. 정희의 집 앞에서 헤어질 때 민준이가 말했다. 아빠 사랑해요. 성우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아빠도 민준이를 정말 사랑해. 그날 밤 성우는
혼자 집에서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드디어 아버지가 된 것이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성호는 별을 보며 중얼거렸다. 민준아, 아빠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 새로운 시작이었다.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메워가는 시작이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